정년퇴직한 63세 공무원, 이제 나는 누구인가? 이 일이 끊기자 찾아온 공허. 이 문장을 들었을 때 단순히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평생을 직업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길고 깊기 때문이죠.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역할이 있고 책임이 있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는 감각.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할 수 있는 시간.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시간이 현실이 되면 예상하지 못했던 감정이 찾아옵니다. 바로 나는 이제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직장인이었을 때는 설명하기 쉬웠습니다. 나는 공무원입니다. 나는 회사원입니다. 하지만 그 말이 사라지는 순간 나를 설명할 언어도 함께 사라져버리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은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사건이 아니라 정체성이 흔들리는 시기입니다. 준비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은퇴 준비는 돈보다 역할을 준비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재정입니다. 연금, 저축, 부동산.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건 돈보다도 내가 여전히 쓸모 있는 사람인가라는 감각입니다.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회와 연결됩니다. 동료가 있고 일의 결과가 있고 누군가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그 연결이 끊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대체할 역할을 미리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이건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 내가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면 충분합니다. 사례 1, 나는 아직도 출근합니다. 작은 도서관에서 찾은 역할. 63세에 은퇴한 김 씨는 처음 몇 달 동안 정말 행복했다고 합니다. 늦잠 자고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런데 6개월쯤 지나자 이상한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하루가 길고 특별한 일이 없어졌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러다 우연히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해 시작했지만 점점 아이들에게 책을 추천해주고 프로그램을 돕는 일이 재미있어졌습니다. 이제는 다시 출근하는 기분이에요. 누군가 나를 기다린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건 줄 몰랐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건 규칙적인 역할입니다. 꼭 돈을 버는 일이 아니어도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 삶의 밀도가 달라집니다. 사례 2, 내가 좋아하는 걸 다시 시작했습니다. 취미가 직업이 된 경우. 박 씨는 평생 회사에서 관리직으로 일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아무 계획도 없이 쉬려고 했죠. 그런데 집에만 있으니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젊었을 때 좋아했던 목공이 떠올랐습니다. 취미로 다시 시작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잘 맞았습니다. SNS에 만든 가구를 올리기 시작했고 주변에서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결국 소규모 공방까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지만 내가 만든 걸 누군가가 좋아해 준다는 게 너무 좋아요. 이 사례는 좋아하는 것의 힘을 보여줍니다. 은퇴 후에는 성과나 평가에서 벗어나 순수하게 즐거운 일을 중심으로 삶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때로는 새로운 수입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사례 3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커뮤니티의 중요성. 이 씨는 은퇴 후 가장 힘들었던 점이 사람이 사라진 것이었다고 합니다. 직장에서는 매일 대화하고 웃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연락이 끊기고 혼자가 된 느낌이 들었죠. 그러다 지인의 소개로 시니어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고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함께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여행도 다니면서 삶이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새로 연결되는 시작이더라고요. 이 사례는 관계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은퇴 후 삶의 질은 결국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에 크게 좌우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다시 나를 정의하는 일. 은퇴는 단절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다만 그 전환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나는 무엇을 할 때 즐거운가?
나는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과 연결되고 싶은가? 나는 앞으로 어떤 역할을 맡고 싶은가? 이 질문들을 은퇴 전에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야 이 질문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미리 고민해 두면 은퇴는 두려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꼭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질문을 계속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삶입니다. 직장이 사라졌다고 해서 내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내가 스스로 나를 정의해야 하는 시기가 온 것뿐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첫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은퇴는 단순히 시간이 많아지는 사건이 아니라 나를 구성하던 구조가 사라지는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공허함을 느끼는 걸까요? 이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꽤 분명한 심리학적 뇌과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역할을 통해 존재감을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다.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자아를 역할들의 집합으로 봅니다. 직장인, 부모, 동료, 리더 같은 역할들이 모여서 나를 구성한다는 것이죠. 특히 오랜 시간 유지된 역할일수록 뇌에 강하게 각인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역할 정체성 롤 아이덴티티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맡고 있는 역할을 통해 자기 가치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책임감 있는 공무원이다라는 인식이 수십 년간 유지되면 그 역할 자체가 곧 자존감의 기반이 됩니다. 그런데 은퇴는 이 역할을 한 번에 제거해버립니다. 뇌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반복되던 패턴이 갑자기 끊긴 것입니다. 이때 혼란이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심지어 일부 연구에서는 은퇴 직후 우울감이나 무기력감이 증가하는 현상을 정체성 공백 아이덴티티 보이드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뇌는 예측 가능한 일상을 좋아한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뇌의 작동 방식입니다. 인간의 뇌는 기본적으로 예측을 좋아합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고 출근하고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패턴은 뇌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건 신경과학에서 말하는 보상 예측 시스템 다퍼마인 프리딕션 시스템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이 잘 마무리되거나 목표를 달성하거나 동료에게 인정받을 때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이게 반복되면서 일보상 만족이라는 회로가 형성됩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면 이 회로가 갑자기 끊깁니다. 해야 할 일도 마무리할 과제도 인정받을 기회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루가 다 갔다. 시간은 많은데 이상하게 만족이 없다. 이건 게으름이 아니라 뇌가 보상을 받을 구조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의도적인 구조 설계가 필요하다.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은퇴 후 삶은 자연스럽게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도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합니다. 1. 시간 구조 만들기. 은퇴 전에는 회사가 시간을 구조화해 줍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주 월수금은 운동, 화목은 학습 또는 취미, 주말은 가족 또는 사회활동. 이렇게 요일별 리듬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삶의 안정감이 크게 올라갑니다. 실제로 규칙적인 일상을 유지하는 노년층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우울감이 낮다는 연구도 많습니다. 2. 작은 목표 설정하기. 뇌는 목표 달성 보상 구조에서 가장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은퇴 후에는 큰 목표가 사라지기 때문에 작은 목표라도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한 달에 책 2권 읽기, 3개월 안에 여행 계획 세우기, 매일 30분 걷기. 이런 목표들이 반복되면서 다시 도파민 회로가 활성화됩니다. 중요한 건 성취 가능성입니다. 너무 큰 목표는 오히려 포기하게 만듭니다. 3. 사회적 연결 유지하기. 하버드에서 80년 넘게 진행된 연구성인 발달 연구에 따르면 인생의 행복과 건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돈도 명예도 아니라 관계의 질이었습니다. 은퇴 후 관계가 줄어들면 대화 감소인지 기능 저하, 외로움 증가 스트레스 호르몬 상승, 활동 감소 신체 건강 악화,
이렇게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은퇴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정기적으로 만날 사람 3명 만들기를 권하기도 합니다. 숫자는 작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지속성입니다. 결국 은퇴 후 삶은 자동이 아니라 설계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좀 쉬어야지.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쉼이 길어질수록 방향을 잃기 쉽다는 점입니다. 인간은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에서 오히려 불안을 느끼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퇴 후 삶의 핵심은 역설적이게도 이것입니다. 적당한 책임과 적당한 규칙을 다시 만드는 것. 완전히 통제된 삶도 아니고 완전히 자유로운 삶도 아닌 그 중간 지점. 그 균형을 찾는 사람이 은퇴 이후를 가장 잘 살아갑니다.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은퇴 후에 더 자주 떠오를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과거의 역할이 사라진 자리에는 새로운 선택의 여지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누가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퇴는 공허한 시간이 아니라 어쩌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가 나를 설계할 수 있는 시기일지도 모릅니다.